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일단 우리의 주주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정말 냉정하게 봤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뭐 조정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조정을 좀 보여주긴 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투매를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오늘 좀 실망스럽네요. 오늘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저희 허밍제 TV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는 겁니다. 네. 무료 추천 정도 드리고 있으니까 HERB2019 카카오톡 친구 추가 꼭 하셔서 많은 혜택들 받아가세요. 영업사원 없으니까 편안하게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데 제가 이거 보고 오전에 이것 때문에 팀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전 수출국 국정과제 최종본에서 빠졌다. 원전 수출국 국정과제 최종본에서 제외됐다. 원전 차관보도 빠져. 정부 조직 슬림화 방침에 영향을 받았다. 행안부 등 일부 부처도 반대했다. 기존 전담 조직은 8명 규모. 정부 정책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산업부 무산된 거 아니야. 올 하반기 행안부 재협의 방침이 있다. 그래서 원래 신설을 하기로 했었던 원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설을 하기로 했었던 원전 수출국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최종본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국이라는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정부 철학인 조직 슬림화하고 맞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나아졌고, 원전 수출 지원 전담하는 과를 국단위로 조직하여 확대해가지고 K원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구상이 흔들리게 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전 수출국이 신설되는 게 제외됐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원전 수출국 신설이 국정과제 이행기에서 최종본 반영되지 않았고, 이 정부 방향성에 맞지 않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수위가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담았던 원전 차관보 신설안도 최종본에서 빠졌다. 원전 차관보는 인수위 위원장을 맡았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원전 정책 강화 차원에서 내건 대선 공약이었고, 원전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수위에서 논의됐던 조직 개편 방안이 사실상 모두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원전 전략에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주고 있고, 원전 수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조직 규모가 8명이다 보니까 적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 과단위 조직 한 개만으로 30명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라는 정부 구상의 뒷받침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부는 아직까지 무산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고, 이게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네.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탈원전 폐지 그렇게 외쳤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요. 저는 참 그렇네요. 이거는 슬림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메인으로 밀었었던 정책에 명확하게 영향이 갈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철통법으로만 있는 공무원 수 줄이겠다, 쓸데없는 부처 줄이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내건 공약도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메인으로 걸었었던 공약이 결국 탈원전 폐지잖아요. 왜냐하면 탈원전 폐지에 대한 공약을 많이 냈고, 실제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격을 했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 하나의 정책의 방향성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뭐 시국이다 보니까 딜레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논의를 하반기 마무리될 쯤 미뤘다라는 것은 실제 뭔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내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그 신설하고 이거저거 하고, 그래서 뭐 업무 인계되고 팀 조직 개선 구성안 짜고 뭐 적응하는데 한 3개월, 4개월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뭐 이거저거 하면 반년 지나고, 그럼 지금부터 1년이네요. 지금부터 최소 1년. 네. 그럼 임기 20%가 지나가네요. 그죠? 그러면 그 새로 만든 거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었던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그냥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8월 중순에 어느 정도 대규모 해외 원전 수주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반응할지 사실 좀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오늘 좀 올라가줘야 되는 좋은 시점이었는데 매물대 두들겨 맞고 바로 내려와 버렸죠. 이런 걸 보고 뭘 뜻하냐면 정부가 보여주는 이런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가가 명확하게 영향을 받아준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정책의 방향성이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원전 관련주들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정말 좀 많이 아쉽네요. 예, 이거는 그래도 메인 공략이어서 저도 이제 메인 공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뢰를 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첫 발부터 이렇게 좀 삐걱됐다라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때 주주분들께서도 힘내시라는 제가 응원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8,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는 관점은 잠시 보류하십시오, 여러분. 예, 잠시 보류하시고요. 하단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예,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자리 잡힐 때까지 저희 허문제 TV에서 무료선 정보도 드릴 테니까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클릭 한번 해주시고 HERB2019 검색 후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